선배, 그게 뭐예요? 이거? 우리가 이번에 쓸 특집 기사 제목. 야, 요새 대세가 뭐야? 엑소? 에이, 스포츠. 이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우리가 취재를 해서 기사로 만드는 거지. 오, 괜찮은데? 근데 체육 관련된 직업은 많이 없지 않아요? 운동선수나 감독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많어. 야, 잘 들어봐. 우선 언제나 우리에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운동선수와 경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있겠지. 이 둘은 모두 경기 전문가들이야. 여기까진 너희도 알고 있을 거야. 이제부터가 중요해. 자, 이분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스포츠 연구원이야. 그리고 이분은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육 행정가지. 이 둘은 연구 행정 전문가야. 다음은 교육지도 전문가인데 누가 있을까? 체육 선생님? 맞아. 중고등학생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체육 선생님. 그리고 대학에서 체육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련 전공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가 있겠지. 다음은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강 여가 전문가들이야. 크로스핏 센터에 있는 크로스핏 코치와 재활병원에 있는 재활 운동사. 우와, 체육과 관련된 직업 진짜 많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말요? 직업이 또 있어요? 스포츠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주는 스포츠 기자,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스포츠 경영인, 마지막으로 체육과 관련된 법을 다루는 스포츠 법률가가 있지. 이분들은 모두 산업 언론 전문가야. 이제 취재만 하면 끝. 근데 우리 마감까지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가능할까요? 당연하지. 네가 취재한 걸 나한테 보내면 내가 슬기랑 바로바로 편집을 할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일단 먼저 제목은 스포츠로 꿈에 도전하라. 도전하라. 오빠, 다혜가 선수들 사진 보내왔어요. 사진 봐봐요. 와, 김선영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동선수는 어떤 직업인가요? 운동선수는 다양한 운동 종목의 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해당 경기에 참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하는 직업입니다. 다음 질문이 뭐였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예요. 운동선수는 대체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데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까지는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로 운동하다가 졸업 후에 프로팀이나 실업팀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프로 경기를 할 때 이제 팬들이 제가 골을 넣었을 때 정말 그 많은 수천 명의 팬들이 환호를 해주실 때 일단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어린 친구들이 저를 이제 많이 좋아해주고 따를 때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미래 전망만 정리하면 선수 기사는 끝나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포츠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어서 운동선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미래 전망은 좋다고 할 수 있죠. 다음 인터뷰할 사람이 누구지? 잠시만요. 이 스포츠 중계를 하면은 캐스터하고 해설자가 있겠죠. 해설자는 캐스터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든지 좀 더 이제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해설자는 그 책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그리 오래 했지만은 정말로 이때까지 그 많은 방송을 했는데 퍼펙트한 방송을 아직도 한 적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해설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고 팍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82년 프로야구 시작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본식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걸 바꾼 게 저는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그리고 좀 소외계층의 야구를 하게 해주는 거 그걸 제가 사심 없이 제 개인적인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 야구를 위해서 열심히 뛴다. 이럴 때는 이게 해설자에 제가 보람이 있는 거죠. 선수 출신들은 해설자로 하면은 어떤 길이 의외로 쉽게 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분들은 좋아하시면은 사실은 이 중계에는 카멘테이터가 있고 캐스터가 있고 어널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으면 캐스터일 거예요. 캐스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법 문은 많이 열려 있다고 봐요. 슬기야. 네? 지금까지 편집된 거 한번 보여줄래? 편집된 거. 예스. 대박이다 정리. 진짜 잘하네. 대박이죠? 야 파이팅 하자. 파이팅. 파이팅! 내일까지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내일까지. 파이팅. 어제 고생했다 야. 슬기도. 괜찮아요. 선배,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에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알면 그런 소리 안 나올걸? 내가 어떻게 자료 찾다가 찾은 영상인데 뭔데요? 일단 보고 얘기하자. 오케이? 나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고 독립을 갈망할 때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성과 불굴의 투지를 알고 있었기에 우리의 민족 정신과 독립의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를 통해 그들의 우수성을 확인하였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시련과 역경을 묵묵히 이겨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기적을 함께하였으며 약하고 힘없던 나라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 지금도 나는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국제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국제 경기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와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통해 보다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넓고 다양하며 여러분의 꿈과 길을 펼칠 수 있는 무한한 세계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롭고 희망찬 미래에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길을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길을 펼쳐줄 나는 스포츠입니다. 자 이제 알겠지? 우리가 왜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지. 네. 선배. 그래서 제가 어제 연구행정 전문가까지 취직을 해왔죠. 진짜로? 봐봐. 야 대박인데?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연구원에 있는
그 연구원들은 이제 박사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사가 돼야 돼, 박사를 갖고 있어야지 일단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체육 관련 학과나 아니면 어떤 스포츠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해서 박사까지 이제 그 학위를 따야겠죠.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따고 나서 여기 이제 공고가 이렇게 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보통 논문을 얼마나 썼는지, 그 다음에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이제 영어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최종 저희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필드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박사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수들의 문제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거나, 이럴 때 사실 제일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예를 들면 뭐 체조를 만들었는데 체조가 모든 국민이 하고 있다, 그럴 때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만든 기준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운동 방법 아니면 올바른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연구직이 뭐 사라질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직이 되면 지금까지 아직 하지 않았던 수많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그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내준다. 아직 기뻐하긴 이르죠. 자, 이번에는 스포츠 행정과 취재 자료입니다. 그 전 세계 국제 그 스포츠 행사가 내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지 좀 확인하고요. 그 우리나라 스포츠 행정가들이 거기에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이제 크면서 국제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국제 스포츠를 다루는 이런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something called the Dream Program. It's a program for the Pyeongchang Winter Games. What we are preparing is for youth from countries where it doesn't snow. We will bring them to Korea and teach them about the Olympic values as well as help them experience Winter Games.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수들 혹은 심판들, 그리고 선수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스포츠 행사를 구성을 하는데, 스포츠 행정가들은 그들이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스포츠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하고 때로는 정책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행정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의 생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 체육 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학과에서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경영학과 또는 행정학과 등에서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올림픽에 그 선수단으로서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작은 도움이지만 선수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그런 선수들이 페어플레이 과정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매우 감동적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야, 대박이다. 야, 그럼 이거 이제 세계가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이 직업군. 다 해놨죠. 한번 볼래요? 너네 진짜 열심히 했구나. 배고프지? 네. 쏠게, 선배가 떡볶이. 우와! 야, 떡볶이. 그럼 내가 사갖고 올게. 다혜 같이 가자. 오케이!
경민아, 너 이거 뭐 하고 있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집에 안 가? 아, 그게 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번 소개시켜 줄까? 진짜요? 대박! 체육쌤이요? 네 선배,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왜? 선배 대박! 왜? 우리 체육 선생님이 대학 교수님 섭외해 주셨대요. 아 진짜? 저 빨리 취재로 가야 돼요. 저 갈게요. 야 진짜 잘하고 와. 잘 가. 아, 그런데 체육교사는 관련이 없나? 나도 스포츠 관련 직업인데. 관련 있죠. 그렇지. 선생님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우리 사회가 이 스포츠나 체육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그 문화적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이 대학에서의 체육 교수의 역할입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스포츠와 체육과 관련된 교수의 역할 중에서 스포츠 교육을 전공하고 있고요. 중등학교의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중고등학교에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것을 교육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력과 다양한 운동 능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체육과 건강 및 건강 관련 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직업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나 신체적인 발달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운동에 필요한 각종 그 운동 기능, 기술들을 아이들에게 시범 보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학에서 학부를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 흔히 이제 석사, 박사 이런 학위를 얻어야 되고 그 학위를 얻고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이 점점 더 이제 축적이 되면 이제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계속 그 축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스포츠 교육인데 중등학교 체육교사를 양성하려면 실제적으로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본 경험, 그런 어떤 실천적인 그 지식들이, 경험들이 좀 있으면 실제로 그 예비 체육교사를 가르치고 양성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범 계열의 체육교육과를 입학을 해서 이곳에서 4년 정도의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학과 공부를 하고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회가 성숙할수록 스포츠 전문가에 대한 수요 그리고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이 향유, 요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대학에서의 교육자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 스포츠나 체육 분야를 선택을 했을 때는 훨씬 더 10년, 20년 후에 더 많은 직업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건강 100세 시대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향후 5년 동안 체육교사의 수는 줄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체육 선생님을 되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펼쳐도 아주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건강여가 직업군은 그야말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선배, 크로스핏 코치도 건강영화 전문가죠? 당연하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왜 몰랐지? 그니까요. 진짜. 너 빨리 들어가서 인터뷰 따라. 나 슬기랑 지금 편집하고 있을게. 네, 그럼 되겠다. 빨리. 갔다 올게요. 이따 봐. 일단은 네. 크로스핏 코치 기사부터 정리해보자. 크로스핏 코치란 대상자를 아주 핏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를 얘기하죠. 단순히 운동을 힘들게만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개인에 맞게 운동과 역량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자격증이 조금 필요해요. 첫 번째, 크로스핏 레벨 1 트레이너 자격을 먼저 수료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영양학, 트레이닝 방법론, 생리학, 역학, 재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일대 다수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추고 있어야겠죠. 이제 함께 경쟁을 하고 이제 함께 즐기고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그 안에서 동지애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낯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낯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즐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크로스핏은 미국에서 이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길어봐야 한 5년 이상 정도? 그런데 이제 매년 엄청난 성장폭을 보이면서 해마다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건강에 대한 이해도와 그 다음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 크로스핏이 그런 건강을 전도하는 아주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 인터뷰할 사람 누구지? 지금 사진 왔어요. 아, 이분이신가 봐요. 일단은 어디 부상을 입어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부상을 입었을 거고 그 부위를 이제 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그 지금도 치료가 되지만 그 후에 또 재손상을 또 방지하는 그 기능도 있거든요. 한 부위가 약해짐으로써 다른 부위에 영향이 가는 것까지도 저희가 조금 다 캐치를 해서 섬세하게 좀 잡아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대학에서 커리큘럼 자체가 스포츠 예약이 있으면은 그 과정을 들으신 후에 카셉이나 카타라는 전문 그 연수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실기랑 필기 자격을 본 후에 취득이 됐다고 하면은 병원이나 아니면 스포츠 센터나 이런 곳들에 가서 이제 실습 그리고 인턴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무로 조금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좀 보행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재활을 받으시고 길게는 1년도 받으시고 더 오래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걸어서 못 들어오시다가 뛰어서 나가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게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사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내가 운동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환자들의 지금 상태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바라고 싶은 거는 그냥 환자들이 이해하는 마음하고 겸손한 마음들 이런 것들만 좀 있으면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도 분명히 더 많은 그 센터들이 창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그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일자리들이 또 창출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도 병원이라든가 피지컬 트레이닝 센터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센터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밝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근데 이게 문제인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 우선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쌤! 우와! 자, 이거 먹고 선생님 기사 좀 잘 좀 써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아직 이 부분이 섭외가 안 됐구나. 쌤,
그래도 저희 최선을 다했어요. 알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간식을 갖고 온 거 아니겠니? 감사합니다. 근데 실은 이 간식을 선생님이 사갖고 온 건 아니고, 자, 스포츠 변호사, 스포츠 기자, 스포츠 사업가? 그래.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취재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잘 좀 취재해달라고 이렇게 간식을 보내왔어. 우와, 그래. 우리 이 간식 먹고 힘내서 좋은 취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5번째 직업군에 속한 분들을 취재할 수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슬기는 빠른 시간 내에 기사들을 편집해냈다. 스포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보고 그걸 독자들에게 재밌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FA컵 결승이 있는데 그 경기를 보고 그 경기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달해준 거 있지만 그 뒷얘기들 들어서 그걸 독자들한테 재밌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SK나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팀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벤트를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잘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팀의 고객을, 팬들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팬이 얼마나 많이 확보가 됐고 홍보가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김연아라든지 박지성 선수와 같은 유명인들은 경기에 출장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숙박이라든지 어떤 항공권, 그리고 광고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스포츠 에이전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게 2가지 일들을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도 사회 분야의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법률 관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많은 반드시 계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계약과 관련된 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또 법적인 다툼으로 가니까, 그러면 또 한쪽 당사자를 대리해서 다툼에 있어서 또 선수를 대리하기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 이전에 또 계약을 또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맺을 때 자문을 한다든가 조언을 해준다든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엔 영어 시험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토플이나 토익 점수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장문하고 논문을 봅니다.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장문하고 논문 점수를 보고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선발이 되고, 거기서 또 선발이 되면 나중에 이제 실습. 그 이 사람이 기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실습 기간을 두고 최종 선발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스포츠와 경영 둘 다를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스포츠 시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의 지식들이 모아진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스포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요. 선수와의 관계, 또 미디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중간에서 조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스포츠 기획자 같은 컨설팅 같은 일을 하려면요, 어떤 기획 능력, 그리고 통계,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대학원에서 스포츠 경영 석사를 또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해서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스타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왔던 우사인 볼트 제가 만나봤죠.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선도 만나봤고, 그런 스타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일단 가장 즐거운 일이고, 근데 기쁜 일이라는 것은 그런 스타들이 남들이 못 만날 때 혼자 만나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고 하는 그런 그런 결과물을 낼 때 아주 자부심을 느끼죠. 선수들은 선수가 우승하거나 자기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수,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업, 팀이 우승을 하거나 성과가 높아졌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또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람이라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실제로 소송이라든가 또 일에 있어서 제가 수행했던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그럴 때 이제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포츠가 국민들한테 주는 즐거움이 많잖아요. 근데 스포츠 시장은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스포츠만 있었지만 K리그나 프로야구 있었지만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왔고 메이저리그가 오듯이 시장이 커진다면 사람들이 할 일도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기자도 할 수 있고 매니저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이제 통역을 할 수도 있고 외국인 감독이 오면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거기서 기자를 또 한다면 그러니까 스포츠란 컨텐츠가 있는데 그 스포츠 컨텐츠를 이용해서 재밌는 기사를 써서 독자들한테 전달해주는 그 기자의 영역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이라든가 뭐 그런 또 법적 분쟁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 또 그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법률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시장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던 특집 기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체육과 관련된 5가지 직업군인 경기 전문가, 연구 행정 전문가, 교육 지도 전문가, 건강 여가 전문가, 산업 언론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꿈을 향해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몰랐던 체육 진로 직업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 미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끼가 스포츠를 만나 희망으로 피어나고 값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지으며 반갑게 손짓하는 체육 진로 직업 세계를 향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크고 더 환히 웃으며 힘차게 달려봅시다.